새해부터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정치권, 여의도 정치권에는 그야말로 이래가지고 선거운동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우선 장유미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총선기획단 대변인 맡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너무 놀랐고요. 네. 속보로 1보, 2보 형식으로 뜨는데 이게 사실인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 정도로 이제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큰 뉴스고 충격적인 뉴스다 보니까 이제 뉴스를 계속 이제 들어가서 보고 하는데 그 장면이 또 여과 없이 언론을 통해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았고 그러면서 여러 정치적 파장에 대해서도 뭐 미리부터 전망 나오고 하고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는 정말 뭐 외신에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양극화의 어떤 이 한 단면이 이런 식의 범죄로 나오는구나 좀 안타까웠습니다. 진짜 어제 보니까 해외 주요 외신들도 앞다퉈서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김준일 에디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어제 아마 오전 10시 27분쯤에 이제 사건이 벌어지고 저도 속보로 한 10시 반쯤 본 것 같아요. 일단 충격받았고요. 뭐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지만 당연히 이제 민주주의에서의 폭력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건데 우리나라의 이 민주주의의 이 역사를 봤을 때 굉장히 많은 테러들이 있었어요. 사실 네. 해방 이후에는 이제 백색 테러, 적색 테러가 있어가지고 다 중요한 정치 지도자를 암살하는 뭐 이때면은 여운형 선생이라든지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김구도 그렇고 뭐 좌우를 가리지 않고 이제 암살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뜸해졌나 싶었는데 최근에 다시 뭐 지금 발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우려되는 게 두 가지 측면인데 사실 예전에는 이런 노선 경쟁을 하면서 그렇다면은 좀 상대 진영에 대한 적개심, 적의를 많이 드러냈는데 요즘에는 내부에서도 그런 적개심들이 좀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다. 물론 이분이 어떤 지금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한데 굉장히 누구는 뭐 서로의 멸칭을 부르면서 서로 이렇게 하는 게 내부의 어떤 정치 내전 같은 상황을 만들면서 좀 증오와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거 아닌가. 이거를 정치인들도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송영길 대표가 그 재작년 3월에 신촌에서 유세하다가 망치로 맞았잖아요. 그때 표모 씨 유튜버 표모 씨인데 그분은 정치 성향을 정확하게 뭐 규정하기는 그렇지만은 크게 보면은 진보 진영이에요. 주한미군 철수 주장하고 뭐 이런 분인데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송 대표의 머리를 망치로 가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조금 것들이 진영 내부에서도 좀 많이 나오고 이런 게 진짜 큰일이다. 대한민국. 이거를 조금 통합과 화해 정치를 좀 해야 되는데 대통령도 저러고 있고 연초부터 또 이념 카르텔 얘기하고 있고 야 이거 누가 이걸 수습을 하나 좀 걱정이 많이 되는 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실제로 뭐 아직 그 경찰에서 이분에 대한 혐의 사실 그리고 또 뭐 어떤 범위가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여러 군데를 계속 이재명 대표를 따라다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획된 범행의 배후는 있는지 있다면 누구인지 뭐 이런 것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 보도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평소에 굉장히 조용했던 분이라는 거잖아요. 뭐 특별한 정치 성향을 막 드러내면서 막 동네에서 막 갈등하고 이랬던 분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 종이로 만든 아이들 왕관 같은 거를 이제 쓰고 기자들 그 일문일답하는 사이를 뚫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뭐 경호 문제도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예전부터 경호 막 하라 그랬는데 왜 안 되냐 이런 비판도 나온다면서요. 이게 경찰 내규에 따라서 경찰은 이제 신변보호 장치를 하고 있었다라는 취지인데 그때 이제 교통과 시민들의 안전 물론 이 당대표에 대한 경호의 의미도 있지만 현장에 나가 있던 경찰이 한 뭐 40여 명인가요? 뭐 그 정도였다라는 건데 이게 규정상은 이게 선거 국면이 아니면은 뭐 당대표를 특별히 경찰에서 별도로 경호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라는 게 경찰 측 설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가해자 이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에 부산에 그 어떤 일정을 소화할 때도
같이 있었어요. 예, 네. 동선이 좀 파악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펜을 가장해서 온 상황인데 사실 범상치가 않아요. 이제 뭐 색종이 같은 걸로 만든 왕건을 쓰고 있달지 좀 경계를 너무 소홀히 한 거 아닌가라고 해서 이제 거의 직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이제 경호를 경찰 차원에서 강화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 사후약 방문이죠. 그래서 좀 아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선거 때만 더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짚어주신 대로 이런 전례가 최근에도 있었던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총리가 그러니까요. 또 테러로 사망했던 예. 그런 일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경각심을 정말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사실은 그 일본 같은 우리는 비교적 평화롭고 사실은 이제 선거 공간이 열리면 그 정치인들이 대중과 더 적극적으로 스킨십하고 만나고 뭐 대중들이 만날 수 있는 뭐 사인해 주세요, 사진 찍어요, 뭐 김준일 에디터도 그런 분들 많죠 나가면. 아, 예. 술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술집에서 만나서 안주 주셔서 감사하다는 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뭐 그런 분도 있고, 저도 지난주에 아이들 엄마 모임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밥값을 내고 그냥 가셨어요. 물론 이제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만. 예, 그래서 저도 너무 지금 감사합니다. 네, 여하튼 저희가 보면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조금 알려졌다는 이유로 이렇게 환호를 받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테러의 대상이 되는데 경찰은 이 경호와 경비는 다르다. 그러니까 경비 인력은 있었지만 경호는 아니었다. 경호를 경찰이 담당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랬을까요? 근데 이거는 뭐 이제 경찰을 좀 질타할 수도 있는데 경찰의 현실적인 뭐 문제도 좀 그러니까 좀 우리 고려를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좀 제도나 법을 좀 바꿔가지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제 국가 의전 서열 몇 위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는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경호를 붙인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있지 않으면은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지금 경력 수요가 있거든요. 네. 여기저기서 지금 뭐 치안도 해야 되고 뭐 많은 일들이 경비도 서야 되고 그러는데 이거를 경찰한테만 뭐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네. 이게 굉장히 돌발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네. 아무도 예상을 못하고 그러니까 더 충격적인 건데 차제에 그렇다라면은 이런 식으로 좀 제도를 좀 바꿀 필요는 있다. 정확하게 규정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 왜 이번에 못 막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때 경비 인력이 있는 거 온 거 맞고요. 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오고 혼잡하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좀 정리하는 역할로 온 거지 전문 경호 인력이 이제 붙은 건 아닌 거는 맞습니다. 네. 진짜 저는 천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동맥을 찔리지 않고 정맥을 찔린 게 이게 진짜로 생사의 갈림길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접근하기가 어려웠고 그 상황을 보면은 가다가 그러니까 딱 제일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이 접근했을 때 이제 이걸 목을 그렇죠. 찌른 가격을 건데 한 거죠. 이걸 만약에 붙잡고 제대로 정타로 찌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거는 동맥이 찔렸으면 쉽게 얘기를 하면은 심장에서 머리로 가는데 여기 핏줄이거든요. 네. 동맥은 심장에서 나와가지고 가장 이 혈압 압력이 높은 거라서 분수처럼 나옵니다 이게. 근데 그때 20분 만에 도착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앰뷸런스가. 여기가 일부러 늦은 게 아니라 워낙 외진 곳이라고 네. 하기도 하고 다른데 뭐 앰뷸런스가 나가 있어가지고 바로 못 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20분 만이면은 의료진이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렸겠지만은 진짜 사망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고 앞으로는 그러면 지금 뭐 경찰에 지금 윤희근 경찰청장이 좀 더 각 당의 대표들한테 좀 사람 붙이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경호 인력. 네. 그게 좀 지금은 당분간은 유지되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경찰 내규나 이런 식으로 좀 정확하게 이거 규정을 좀 만들어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는 경호가 붙는다 이런 식으로 좀 해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부산대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만약 경동맥이 손상됐다면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20분 고려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선거 2주 그리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거나 만약에 당에서 신변보호 요청 안 하면 정당 대표는 경찰청의 전담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경찰청 훈령인 경호 규칙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 전현직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이렇게 소수만 경찰 경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 이제 경비 인력이 이제 41명이 있었던 거고 이 사건 터지자마자 경찰이 깜짝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그 경비 인력에 대구 경찰에서 240명이 투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오늘 있을 이후의 일정들에 대해서도 이제 경호 인력, 경비 인력을 많이 이제 투입을 한다는 건데 이러면 또 민생 치안이 또 펑크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렇게 또 약간 이렇게 뭐 발생 사안에 대해서 대처하다 보면 또 딴 데가 빵꾸나 이런 방식이 계속 그러니까요. 되풀이 반복되니까 이게 좀 걱정입니다. 경찰 인력은 한계가 맞습니다. 있고요. 현장에 나갈 수 있는 가동 인력도 제한이 돼 있는데 거기에 한 수백 명이 이제 특정 정치인의 계속 경호를 사실상 전담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정말 민생 치안 그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인력이 좀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200명이 넘는 인력 상당히 그게 적당한 수치인지라는 의문이 저는 1차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그래 우린 수백 명을 뭐 여야 할 것 없이 하겠어. 이건 너무 간단한 해결책이고 이런 간단한 해결책이 정답인 경우는 많이 못 본 경우들이 있었어 가지고요. 이거는 한번 좀 물음표가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요거는 좀 오바죠. 오바는 맞는데 뭐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이거 뭐 계속 1년 내내 뭐 240명이 붙어있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전에 그 MBN이 단독 보도라고 올렸는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위해를 가하겠다는 40대가 지금 경찰에 붙잡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SNS 오픈 채팅방에 뭐 광주 경찰청에 내일 오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거를 올린 사람인데 이게 뭐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냥 실제 행동 개혁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뭐 좀 분풀이 네. 뭐 이렇게 하면 뭐 혐오 감정 이런 거 드러냈을지어도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굉장히 예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사람도 좀 잘못을 한 거고 이런 상황이면은 많이 붙여야죠. 뭐 네. 그거를 이제 뭐라고 좀 하기는 그렇고 그렇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맨날 이렇게 뭐 하나 터지면은 쫙 붙였다가 그러니까. 또 아무 일 없으면 또 쭉 다 빼고 빠졌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네. 아까 전에 제가 국가 의전 서열로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1위 대통령, 2위 국회의장, 3위 대법원장, 3위가 헌법재판소장하고 대법원장, 5위가 국무총리, 6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거는 이분은 왜 이렇게 높은지 모르겠습니다. 7위가 여당 대표, 8위가 야당 대표예요. 교섭단체 야당 대표. 뭐 9위가 국회부장, 뭐 10위 감사원장. 그러면은 이거는 딱 시스템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딱딱딱 하겠다 이런 게 좀 갖춰지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상동기 범죄만 하더라도 네. 이게 한번 터지면 막 여기저기서 도처에 발생해서 이렇게 모방해서 모방 범죄가 있죠. 예, 네. 범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선거 때까지는 좀 각별하게 경찰이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변호사님이니까 네. 이거 좀 여쭤볼게요. 이분이 그러니까 벌써 1월 1일이죠. 네.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 참배 현장에도 나타났었고 그리고 작년에도 민주당 뭐 부산에서 네. 있었던 전세 사기 피해자들 네. 그 모임에도 또 나타났었고 그러니까 계속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계획된 범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보이는데 그리고 스스로도 살해야 할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경찰이 그래서 이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다 이런 건데 자, 우리 부산 경찰에서 어느 지점에 좀 포커스를 두고 수사해야 된다고 일단은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했는데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게 맞자 보이고요. 네. 일단은 동기와 그 방법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방법이란 건 얼추 지금까지 나온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계획적이고 고의성이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죠. 흉기를 미리 확보를 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서 구입을 했다라고 하고 지금 종전에 남아있는 이런 동선들을 보더라도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주의를 맴돌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가해 의사를 갖고 상당 기간 준비를 했다라고 보여지는 지점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범행의 수법과 방법과 준비 과정이 어땠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네. 더 중요한 건 또 동기인 겁니다. 처음에 이 테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묵비권을 행사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맞아요. 네. 처음에는 함구했습니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촌에서 피습을 당했을 때 그 당시에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보도가 제 기억에 맞다면 좀 횡설수설했다라는 취지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정신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는 피의자구나라고 했었는데 함구한다는 건 본인을 방어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대단히 어쨌든 수사 과정에서는 본인에게 이롭게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신호로 좀 읽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계속해서 추궁하고 종용하고 이 동선과 관련해서 객관적인 물증을 제시하면은 부인할 도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살인이라는 이 범죄에 대해서 양형 기준표를 보면요. 동기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른 범죄보다 더 그래요. 이게 이를테면 원한에 의해서 너무 오랜 기간 쌓여왔던 본인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범행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면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정치적인 테러 성격이고요. 본인과 정치적인 입장을 같이 하든 달리 하든 이런 식의 범행은 대단히 동기도 좋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뭐 당연하지만 영장은 발부될 거고요. 다만 수사 과정 중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 지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사실 이런 유사한 범행을 또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정치적인 의사표시가 전혀 없었다는 이제 주변 이제 탐문 취재를 통해서 확인을 한 것이고,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구청 공무원 출신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그리고 또 보도에 따르면 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그랬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뭐 팩트 체킹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컨대 이분이 이제 끌려가는 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 또 바로 또 이제 잡혀서 그 경찰차를 타고 간단 말이죠. 네. 이런 등등을 봤을 때 왜 그랬을까에 대한 궁금증은 계속 폭증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네. 진짜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어떤 정신 상태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많이 다를 수가 있고, 뭐 정신 이상자다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특정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집착하거나 약간 과대망상적인 뭐 경향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는 거하고 그거를 행동에 옮기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저도 싫어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다고 제가 흉기 들고 가가지고 그 사람 막 찌르겠다라는 생각도 안 해요. 저는. 그렇죠. 네, 그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 이거는 좀 면밀히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전국의 이목이 집중됐기 때문에 경찰 조사가 뭐 이상하게 될 거다 이런 거를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경찰 입장에서도 너무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언론 보도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지금 MBC에서는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다라고 네. 보도가 나왔고, 그러니까요. 그 언론 뭐 중앙일보나 이런 데에서는 민주당 당원이었다, 네. 당원이었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결국은 민주당이나 그 어느 특정 정당 소속이라면은 그 당에서 확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뭐 네. 국민의힘 소속이면은 국민의힘이 확인해 줘야 되는 거고 민주당이면 민주당 확인해 줘야 되니까 지금 정당들도 되게 곤란할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기름을 붓는 것 같은 상황이 될 테니까 네. 경찰 조사를 좀 보면서 좀 우리 국민들도 좀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본인이 그 언론 보도로 나온 거는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충호가 저번에 박근혜 그 한나라당 대표를 2006년에 4월 때 그때 그 커터칼로 그은 그 짧은 커터칼로 그은 지충호가 10년 받았거든요. 징역 10년. 네. 근데 이거는 살해 의도가 있었다라고 본다라면은 저는 내가 뭐 법조 전문가는 아니고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이 계시지만 훨씬 더 중형의 처해제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리고 이게 그 어떤 형태가 네. 경동맥을 이제 뭐 정맥을 찔렀지만은 결국 경동맥을 지금 노리고 한 범행이라면은 분명히 살해 의도도 입증되지 않을까, 좀 인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